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덥죠? 진력 나죠? 죽을 것만 같아요. 아, 요새 진짜 더워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다 또 이 뭐 변압기 용량 이런 것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러죠. 참사다 괜히 그 고장 나면 그나마 다른 것도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서로 정말 절전해야 되는데 네. 엄쌤 네. 샤워를 이건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샤워하면 뭐예요? 아이스 깨끼 먹은 것 같이 금세 더운데. 그러니까 샤워할 때뿐이라 그러는데 예. 그것도 요령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왜냐하면 처음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찬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닦을 때 빨리 닦지 마시라는 거죠. 닦다 보면 땀 또 나요. 그러니까 살살 닦고 아주 움직임을 살살 닦고 앉아가지고 사랑방 딱 틀어놓고 그냥 움직이지 말아야 돼. 가만히. 많이 움직이면 그 땀 나는 거예요. 그 사랑방에서 웃기면 어떡합니까? 그 웃는 것도 히히히 참 피서법 쳐놓고는 참 정말 별난 피서법도 다 있네. 어저께 이택님 씨네 가봤걸랑요. 저녁에요. 더워 죽겠는데 뭐나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갔걸랑요. 그랬더니 세상에 집이다. 불도 안 켜고요. 전등불 하나 켜놓고요. 에어컨이 있는데 삶아 먹으려는지 자기네 에어컨 켜면 변압기 나간다나 다른 집 다 켜는데 혼자 안 켜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야 애국자 쳐놓고 정말 본적인 애국자더라고요. 아니 이제 오늘 저 나오실 분이요. 오늘 나오실 분 이렇게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시원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위 뭐 시원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부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탤런트 박원숙 씨입니다. 네, 시원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앉으세요.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원래 좀 예. 멋이 있는 분이지만 감사합니다. 아주 더 춥겠는데 원숙 씨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 더워요. 더위를 너무 타고 지금 땀도 너무 나고 열받는 일도 많고 갱년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네. 더워요. 근데 원숙 씨만 보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말이죠. 더 중요한 거죠. 그 요즘 말이죠. 그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잘 웃기는데요. 그뭐 보통 때도 그렇게 소질이 있으셨습니까? 글쎄, 좀 왜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면 제가 있어야 재미있다. 또 여자 분장실에서도 언니가 있어서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둘씩 다 모여서 떠들고는 나 때문에 떠들었다 그러는데 좀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좀 솔직한 성격이고 별명이 엑스레이고 엑스레이요? 자기 속을 다 보이니까. 뭐 그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웃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환영을 받거든요. 어딜 그렇죠. 가도. 네. 감추고들 많이 사는데 네. 이렇게 속을 내비치고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도 속에 있는 얘기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박원숙 씨는 주변에서도 선후배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박원숙 씨를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재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미울 때도 있거든요. 시어머니 노릇할 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무슨 암흑가의 보수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네, 영화 좀 보고. 강한 역을 강한 많이 역을 했죠. 많이. 억척스럽고 질긴 어떤 잡초 같은 그런 역량. 그런데요, 원숙 씨가 악역을 해도요, 예쁜 악역이에요. 정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악역이 아니라 아주 예쁜 악역을 하기 때문에 해도 이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더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좀 미운 역할 하셨죠? 네, 별은 내 가슴에서 악역 예, 예. 했죠. 근데 악역을 하면서도 왜 얄미우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데 아마 좀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전에나 무슨 엄쌤이 옛날 막 연기하실 때나 무슨 주연, 조연 이거 따졌지.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냥 드라마나 영화 한 작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네. 많이 안 나와도 기억에 남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원숙 씨는 항상 그 역할을 말이야 아주 책임감 있게 잘 해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안 더우십니까? 지금 또 더워. 그 혹시 그 대개 네.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뭐 어른께서 무슨 계통의 소질이? 예, 저희 아버지가 만화 가셨어요. 예, 그런데
엄마도 또 농담도 잘하시고 엄마도 그 친구분들 중에 제일 꼭 있어야지 되시는 그런 분이고 네. 우리 아버지도 또 너무너무 애인 같은 아빠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애인 같은 아빠. 그래요. 근데 아마 사진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버님 굉장히 멋쟁이시네요. 예? 참 괜찮죠? 그럼 괜찮은 정말 정도가 멋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형제들 중에도 제가 아주 제일 아버님을. 예, 아버지라고 그러지도 않았지. 아빠 그러고서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참 이렇게 예술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저를 이제 제가 이런 직업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랬을 때 커다란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분이 많이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배우가 되려면 뭐 승마도 해라, 뭐 운전도 배워라. 그리고 참 이렇게 선구자적인 그런 분이에요. 한 70년 초에 김치 공장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은 말이야 꼭 이렇게 화르게 응? 그런 여자들하고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꼭 생각하는 것들이지 누가 김치를 갖다가 공장에서 해먹냐고 집에서 담가 먹지 그랬는데 얼마나 그게 앞선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보통 그 당시 아버님들이면 당신들이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다니셔도 딸이 만약에 무슨 연예인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싸들고 말리셨을 입장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미는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영화 배우들이 참 얼마나 예뻤었어요. 엄 선생님 젊은 날에 그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이 진짜로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예쁜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영화 배우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쁘신데. 예뻐요. 네. 원숙 씨가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나올 때는 참 그 천방지축으로 나갈 적에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여운 악마라고 그랬는데요. 막내 따님이 돼서 그런 기질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육남매 맞이에요. 맏딸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 길러 제가 저 아들 하나인데요. 하나 기르면서도 여러 가지 챙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키우셨나 이래가지고 엄마 도대체 무슨 깡을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 나 새우깡. 어머니가 지금 유머가 있으신 네, 모양이죠? 엄마도 예. 재밌으시고 아버지도 참 뭐 진짜 술집 같은 데 가 그러면 기생들이 언니 그러고 하여튼 뭐 조금 엄마 속을 많이 쓰였어요. 근데도 또 엄마를 또 굉장히 위해 주시고 예, 이 어머님하고 찍은 사진에 예, 그 사진은 예. 엄마하고 친구처럼 그냥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로 아버님 제주도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언제요? 몇 년도인가.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진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폐암인 줄 알고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세상에. 아주 오래. 성격대로 그냥 화끈하게 앓다가 금방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정말 이게 사는 맛을 알만한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박원숙 씨가 몇 살 때쯤인 거죠, 그게? 한 25. 아이고, 많이 일찍 돌아가셨네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일찍 뭘 몰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저는 시집 가가지고서 있었으니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그러면 어머니가 당황하셨겠네요. 그 네. 생계라든가 예. 모든 게. 엄마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만화 그리면서 정말 그 피를 찍어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은 그 원고 때문에 이제 이거 폐암이 돌아가셨다. 걸려서 그랬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 온종일 그 원고를 불에 다 태운 거예요. 아까워라. 그래서 요번에 그분이 이제 기자분들이랑 전부 다 오셔가지고 아버지 원고를 좀 달라. 이게 만화게 이제 또 요즘에 또 좀 다르잖아 옛날하고. 그럼요. 그런데
별로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엄마 보고 엄마 이거는 고려자기를 깨트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고려자기는 가루라도 남지 얘 다 태워서 재 또 없다. 아주 재밌으시군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그 6남매를 그렇게 공부를 다 시키실 수 어머님 혼자서 말이죠. 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막막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옛날에 그때 어려웠을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뭐 막 화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밥을 굶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고생은 없었고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한 고생이었는데 전 이상하게 용케 그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는 그걸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됐었을 때 또 시집을 가가지고 그걸 또 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쓴맛을 알게 됐지. 아니 근데 참. 어떻게 벌써 그때 20살쯤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 박원숙 씨가 대학생이었다며요? 아유, 참, 뭘 몰라서 빨리 갔어요. 아니 그래도 뭐 연애하셨습니까? 연애했어요. 연애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게 하네. 궁금하니까. 어때요? 20살 애기 엄마가 어떻게 정말 글쎄요. 요즘도 뭐 키운다고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그럴 판인데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사롱 드라마 연습하고 그러다가 연애해서 그냥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몰랐냐 하면 3개월 될 때까지도 그냥 손머슴애처럼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연애도 좀 해보고 좀 이랬었으면은 어떤 좀 뭐 데뷔책도 있었을 거고 네, 네. 또 좀 그랬을 텐데 그냥 덜커덕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건 결혼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선 결혼도 했고 또 집에서도 뭐 유산이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종교적인 뭐 살인이다 이래가지고는 뭐 안 된다 이래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자 뭐 이제 할머니도 그러시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기가 그랬어요. 막혔겠어. 그랬을 때 아버지가 좀 엄마를 많이 혼을 내셨대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한테 혼났는지 아냐고. 당연하죠. 애를 갖다가 잘 단속을 못했다는데 제가 천방지축이었죠. 그러니까 저 지금도 별명이 엑스레이고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연습장이건 뭐 어디 뭐 분장실이건 간에 따르는 것이 시원시원하고 맞아. 어떻게 보면 엄생님 옛날 보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천방지축이라는 걸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만 믿고. 예. 그러니까는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아유, 지금 전화에 저렇게 해맑으니 옛날에는 얼마나 해맑았을까 그러는데 좀 아슬아슬하대요 저보고. 그래요. 이런 얘기한 거 걔네들이 보고 또 뭐라 그럴 거야. 아니 그럼 그때는 아직 연기 안 할 때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런데 추성 씨가 그때 이제 같은 선배셔가지고서 이제 같이 연극다 그러셨을 때 아 연극을 먼저 예. 하셨군요. 왜 집에서 그러고 있느냐. 맞아. 연기를 해라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아기 낳기 전이다. 탤런트 시험을 보러 이제 MBC 1기생 때예요. 그 시험을 보러 이제 갔어요. 그러면 임신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야 정말 엑스레이나.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연기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고 탤런트 모집이었고 그때는 미혼 남녀라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임신복이 그때는 한복이었지. 한복을 딱 입고서 이제 갔더니 이 원서 주는 분이 누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니 임신하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그러고서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이제 MBC 2기생의 시험을 봤죠. 그래서 당당히 붙었죠. 그래도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엔 용감이 힘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오직 하겠다는 일념하에 그렇지.
아유, 아니, 참 대단한 용기. 사실 어느 분야에 대해서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사실 그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그럼요. 잘 모르면 잘하셨어요. 용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유명해졌던가요? 그럼 뽑히고 나서? 그때 이기생이고 이제 요새는 뭐 한국예술이래 가지고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많으신데 그때는 거의 좀 이렇게 좀 조직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은 뭐 회사원 지나가는 다방 뭐 아가씨서부터 행인서부터 다 했어요. 2, 3년 동안 좀 그랬었는데 2, 3년 동안 뭐가 좀 탤런트 시험 딱 되고 그러면 뭔가가 금방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다. 뭐 이래 내 깐에는 좀 난 잘하는데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러고 있을 때 3개국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연극을 다닌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강부자 선생님이지 그때는 네. 아우 나는 안 될래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부자 언니가 너 돼. 있어, 너 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소위 인기 탤런트 대열에 돼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이러면은 너 된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그때 그 말이 참 힘이 됐었나 봐요. 안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고도 우리 엑스레이가 끈질기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정받는 탤런트가 됐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탤런트 뒤에는 결국은 보장된 게 있죠. 돈 많이 번다는 거. 예. 근데 아무리 또 그 인기도 있고 또 연기도 잘하고 그래도 또 CF가 많이 안 들어오면 목돈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한지봉 세가족의 순돌이 엄마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예, 재밌었어요. 예. 서민적인 어떤 그런 대변인 역할 같아가지고 참 순돌이 엄마를 이뻐하고 거기에 출연진들이 거의 다 CF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순돌이 아빠하고 한 1년에 한 15개 막 많이 그렇게 하셨네. CF를 했어요. 못한다 그래도 해달라. 예, 계속 그렇게 많이 해서 한 3, 4년 동안 뭐 여자 연예인 소득 랭킹 1위 막 그렇게 됐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용산 세무서에서 표창도 받고 성실 신고자 뭐 이런 거 받고 그랬는데 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에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체납이 돼서 거기를 가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참 당당하던 인기 연예인인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 무지 놀랬죠? 네, 돈보다도 돈 잃어버린 거보다도요. 자존심. 아니 처음에는 저도 자존심도 있고 이제 조용히 잘 살아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좀 했는데 급하게 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없어. 예, 없고 제일 힘들었었던 게 이제 얼굴을 다 아는데 맞아. 좋은 곳이 아니라 제가 동해나 이런 데 진짜 주민등록 뭐 카피 띠로. 예, 그런 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검찰 경찰을 막 몇 년 동안을 그냥 한 5, 60번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요. 뒤늦게 하여튼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게 그러면 얼마 전입니까? 예. 저기 그때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멀거니 옆에 있다가 그냥 당한 거여가지고 예. 저도 같은 피해자인데 네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녹화 대사를 외워서 하는데 이런 이제 그냥 편한 제 얘기가 아니라 대사를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 밖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하던 분들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막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안 그래서 나죠.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든지 그래도 제가 좀 오픈 스타일로 다 처음부터 터놓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분들이 다 과정을 아니까 그렇지 숨기고 좀 그랬었으면 더 힘들었었을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된 상태입니까? 예, 많이 해결이 됐고 또 살다 보니까는
정말 힘들고 나쁘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도움 주는 분들도 많고 예. 맞아요. 통 큰 분들도 많고 맞아요. 하여튼 뭐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아요. 인생 공부. 인생 공부를 이렇게 뒤늦게 하는지 몰라 난. 인생 공부는 돈 안 내고는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요새 이제 홀가분하게 좀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사십니까? 누구하고 사세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하고 살다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벌써 넘었네요. 며느리 보셨죠? 예, 며느리 봤어요. 예뻐요. 이 사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착하고 똑똑한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 예, 정말 그런 것 똑똑하고 같아요. 예쁘고. 예. 아니 좀 외로운데 같이 좀 사시지 그래요. 응? 저는 맨 처음서부터 같이 사는 거는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남녀도 서로 연애할 땐 뭐 중내산에 하다 또 같이 살으면 또 막 그렇지. 티격태격 하는데 어쨌든 고부간이고 또 신혼 때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몸 떨리고 힘없을 때 같이 살자. 아니 그러면 엄마가 좀 외롭고 그런 것도 알 텐데 아드님 좀 장가 좀 늦게 보내지 그랬어요. 아니요, 저도 진짜 좀 내가 정신 좀 차리고 좀 한 2, 3년 뒤에 갔으면은 좀 잘해줄 텐데 이러고 참 좀 우리 아들한테 참 여러 가지로 미안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또 둘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다니까 너무 예뻤고 그냥 편안하게 자주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저 아드님은 어때요? 따로 나간 다음에 더 잘하잖아요. 엄마. 아우 그냥 같이 있었을 땐 게을름 부리고 뭐 이러더니 결혼하더니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지. 막 더 아주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고마워요. 그럼 이제 착착 순서대로 진행이 잘 되는데 이제 무슨 뭐 손주 봐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난 아직 꼭 우리 며느리 봤다 그러면은 애기 안 낳아요. 우리 며느리가 뭐 씨바지로 들어왔나? 왜 그냥 애기 없냐고 그래.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또 뭐 신혼 기간을 지난 다음에 애기 가질 때 되면 갖고 혹시 또 못 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좋은 일도 할 겸 좀 아주 날씬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좀 약해 보여서 혹시 내가 염려로 뭐 가족 계획을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좋은 일도 할 겸 만약에 뭐 몸이 약해서 뭐 어떤 아기를 못 갖는다 그러면 뭐 양자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일도 하고 네, 그래라 네, 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뭐 같이 식사하러 가고 그러시면 뭐 워낙 그 시어머니가 젊어서 이렇게 무슨 뭐 자매인 줄 알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도요 저한테 선물할 때 네. 이렇게 빅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뭐 이런 거 선물하고 그래요. 젊어 보이시라.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근데 아드님이 외아드님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키웠을 텐데 어때요? 그 아드님 자랄 적에 뭐 이렇게 엄마 좀 이렇게 속을 좀 거북하게 했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 아들 자랑 같지만 아들 자랑 좀 해야지. 아, 예. 해요, 맘 놓고. 예, 인간적으로 아이가 참 속이 깊고 또 유머 감각도 아주 풍부하고 저를 이렇게 불쌍한 여인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있고 나서 사실 좀 왜 아들 시집살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말 한마디라도 요만큼도 왜 또 무슨 재혼을 해가지고 말이야 또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재산도 얼마나 손해를 올 건데 받는데. 손해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난 엄마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엄마 주제가 나오는데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도 낙천적이고 좀 그래요.
속삭이는 부모가 됐어요. 오히려 자식이 부모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예.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엄마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양쪽이 엄마나 뭐 어머님이나 아드님이나 잘 맞는 거죠. 그것도 복이고요. 맞아요. 딴 복 대신 그 복은 타고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 뭐 좀 맛있는 거 좀 해다가 주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른 집은 뭐 아 이렇게 저는 그렇게 뭐 제 일도 바쁘지만 바쁜 중에도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취미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해다가 주고 그러는 시어머니들도 있을 텐데 예, 예. 저는 또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밖으로 나와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줄 때 너 시간 되니? 이거 올래? 올 수 있니? 이래도 아무리 밥을 사준다 그래도 그리고 나가고 입고 나가고 차 막히는데 나가면 아 하필 나 지금 쉬고 싶은데 왜 이때 부를까 또 마음의 소리가 우리 며느리한테 날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러면 네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요 뭐 지금 어디 가야 되고요. 이러면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그냥 말도 끝나기 전에 얼른 그냥 그래버리죠. 돈 쓰고 왜 욕 먹어? 맞아. 근데 그 아드님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외롭고 이제 조금 약간 검찰 경찰에 다니느라고 외로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네, 너무 정신이 없었고 대사회에서 일하랴. 네, 일하러 돌아다니고 또 일하던 아줌마의 기사에 다 있다가 혼자서 그렇게 그냥 운전 또 안 하다가 또 해서 이러고 가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서러웠었는데 에이 이것도 교만할 생각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어떤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낮에 그래가지고 그냥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금방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원했다가 한 일주일 입원했다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과로여서 그랬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네. 그 다음 주에 혼자서 새벽에 2~3시가 넘어가지고서 또 막 그냥 어지럽고 토하고 막 어머, 너무 이러겠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좀 나 못 저기 문 열고 못 들어올까 봐 잠궜던 문을 다 열어놨다고요. 새벽에 나 이제 쓰러지더라도 나 좀 정하라고. 그러면서 제일 찾은 게 그래도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며느리를 아들을 부를까 이러다가도 곤이 자는데 그 옆인데도 그리고 동생도 피곤하고 뭐 하는 일도 많은데 뭐 이러고서는 안 하게 되고 그래도 엄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참 만만한 건 엄마. 맞아. 맞아. 왜 같이 좀 사시지 그래요? 우리 또 남동생이 있으니까 남동생하고 같이 사시느라고 예, 제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딱 좋은데 엄마하고 저는 친구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엄마하고 더 친해지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힘들고 엄마가, 외로울 때 그 네. 어머니가 계시면 옆에 계시면 든든하고 네. 참 뭘 당장 갖다 메꿔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힘을 추스르게 되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네. 진짜 참 피부치가 최고더라고요. 굳은 일 할 때 좋을 때는 뭐 남들이 더 이제 친하고 뭐 막 몰려다니고 그러기 되는데 어려운 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치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준다. 예. 그 우리의 그 어머님들은 참 그 모진 고생, 그 네. 시집살이 등등 그 얼마나 많은 그 정말 한 맺힌 우리 어머님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아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을 보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아마 우리 한국 여성들, 우리 어머님 세대를 보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 박원숙 씨 어머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님을 오늘 힘들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먼저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자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웬 엄선님 저렇게 한복을 참 곱게 입으시는 어른이 와 계시네요. 그런데 바로 박원숙 씨 어머님이시네요. 네. 어머니 저희 원숙 씨 있어서 든든하시죠? 따님. 따님 칭찬 좀 해보세요, 어머님. 엄마, 칭찬할 게 엄마. 뭐 있겠어요? 뭐 할 게 많으시겠지만 어떤 면이 특히 거야 어머님께 많죠. 칭찬할 것도 있고 뭐 나무랄 것도 있고. 그 두 가지 다 네. 해주세요. 그럼. 나무랄 거는 예. 제대로 못 챙기니까 아. 그래서 좀 안타깝고 칭찬이야 그냥 애기 같으면서도 그냥 할 일을 또 다 하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근데 겉으로 봐서는요 아주 활동적. 똑똑할 것 같고 예. 활동력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똑똑은 해, 엄마. 똑똑은 한데 나를 갖다가 남자답고 뭔가 시원시원하고 예.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참.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런 일하는 아줌마들을 뒀을 때도 그래요. 예. 이 통장 이런 거 관리 안 해요. 그 아줌마들이 다 관리해 줄 정도예요.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아요. 그냥 서랍이고 뭐고 다 열어놓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보면 그 아줌마들이 챙겨줘요. 아유 본 것만은 이렇게 통장을 할머니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요. 이러면서 뭐 서랍 밑에다 넣어주고 그러더라고. 보는 거 하니까. 그저 그냥 다 그냥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덜 당했네.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저 그런 성격은 뭐 아버님을 예,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뭐 말에는 나 자신도 그래요. 챙기지는 않아요. 그냥. 뭐야, 엄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네,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울타리 없이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진짜로 다니고 우리 생활들은 그렇게 살으면 좋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누가 아니래, 봐야지. 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옆에 있어갖고 그런 걸 악용을 하더라고. 착하고 좋은 면을 이 순진하고 그런 면을 그러니까 좋게 요즘 말로는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당하고 살으니까 영향이 바보더라고. 그래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대요. 예, 원숙 씨 옛날에는 이제 막 이제- 빌딩 질 거예요. 예, 가만히. 예. 그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예인 쪽에 그런 기질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아동단 새들에 거기에 가가지고 또 합격을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따님 연기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 뭔가 어렸을 자유부인인가 그 영화를 가서 한 편 보고 왔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자유부인. 막 못 쓰게 놀더라고. 네, 그래서요. 그 시대에 그 영화는 파격적. 네. 예. 그러니까 내 딸도 저렇게 될 거 아닌가 싶으니까 야 그거 보니까 안 되겠어. 너 거기 댕기지 마. 엄마는 내가 용돈 제일 많이 드리는구만. 아이 그때 무슨 용돈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하나. 근데 애가 잘못 될까 봐. 그것만 걱정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근데 원숙 씨는 아버지하고 상당히 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귀여워해 주셨습니까? 당신이 이제 한 분이거든. 네. 따님도 없이 이제 아버지 한 분이야. 우리 시어머님이 딱 한 분 나셨어. 네. 그래가지고 길드셨다가 얘를 낳으니까 이건 뭐 아들이고 딸이고 분간을 안 하시더라고. 요 다음에 아들을 낳아도 이만큼 안 이쁘다고 그러셨다고. 6.25 때. 예. 첫정이 최고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전 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 다 계셨거든요. 네. 장차 들고 살았어. 쟤를 땅에다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땅에 놓지 않고 막 이 오에서 키우던 바로 요 원숙 씨가 대학교 2학년 때 또 시집을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기가 막힌다고 그때는 또. 속상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예. 낙태면 안 되니까 내가 데리고 산속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착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동서남. 너무 몰라가지고요. 너무 몰라요. 시방도 그래요. 너무 몰라요. 그럼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제 뭐 저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덜 하겠죠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렇지만 그 작심사흘이라고 이렇게 먹는 마음은요 얼마 안 가요. 번성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아우, 엄마 더워.
똑같아요, 도로. 예. 아니 그럼 저 아드님네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지 그래요, 왔다 어머니? 갔다 하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됩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엄마하고 저하고는 통화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루도 통화 하루 2번씩 내지 한 번은 꼭 해야지 돼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혼자 저렇게 또 있으니까 맞아. 또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전화가 와도 놀래고 응? 밤중 같은데 와도 놀래고 이제 낮에 하면 안 놀래지만 그때 한참 상황에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밤에 같은데 전화 와도 걱정되고 안 와도 걱정되고. 예. 근데 어머님께서도 일찍 혼자 되셔서 그 뭐 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라든가 그런 게 참 많으셨을 텐데 제가 자식들 이제 키우느라고 더 52에 혼자 됐어요. 52래요. 예. 근데 또 큰, 얘는 하나 시집 갔죠. 예. 하나 이제 아버지가 손문 잡아주시고는 다섯은 그냥 다 대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가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애들이 다 가방 다 들고 왔대요. 하나도 뭐 돈 벌어보고 떼는 놈이 없더라고. 아, 지금 그게 무슨 아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전 가방을 들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제가 모르는 무슨 요즘 그런 말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어 지금. 그래 이제 그 어렵지만 외롭고 어려운 상태에서 다 공부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나 보람 있으십니까? 예, 시방당에서는 다 좋아요. 전 애들도 다 잘 되고 그랬는데 원숙 씨가 어머니한테 잘하죠? 어떻게 잘합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정말 잘하는지. 요즘에 뭐 잘해요. 잘하는 게 달래는 게 다른 거보다 돈 잘 주니까 잘하는 거. 아니 어머님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정말 아니 어머니도 엑스레이네. 아니 네, 저렇게 맑으시고 솔직하신 분들이 오래 사신대요. 어머니. 맞아요, 예. 맞아요. 돈 잘 우리 주니까 엄마 좋지. 참 저기 훌륭하신 점이요. 장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그럼. 그랬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낫다. 욕하지 말자 이러시고. 예. 끝으로 어머님 오랜 시간 진작 좀 얘기를 했으면 맞아. 하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따님에게 이제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유 바라는 거는요 아직 나도 살아봤지만 예. 좀 너무 일찍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음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애들이 여럿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엉키고 섬키고 그래서 살았지만 혼자서 참 외롭거든요. 저렇게 살면은 요즘 재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텔레비에 보니까. 예, 많습니다. 예. 실제로도 많습니다. 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에고 진짜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살라고 나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또 해? 아니, 어른께서는 제일 바라는 게 그거 한 가지일 겁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내가 무슨 도끼랑 날달아 사는 거 아니고 저를 위해서 그래도 서로 텔레비를 봐도요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앉아 짓거리고 보는 게 낫더라고. 네, 그 어머님 말씀 맞는 말씀이죠. 자, 어머님께서 아주 굉장히 곱게 이렇게 오시면서도 그 말씀을 아주 네, 시원시원하게 재밌다. 재밌게 하시네요.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어른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요? 예. 저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만나고 이러는 분들 얘기하고 동료들. 그러면은 아우 제발 좀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사건 좀 저지르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꿈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점점 자신이 없고 이제 또 제 나이도 있고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두고 보시죠, 뭐 천천히. 예. 자, 오늘 박원숙 씨와 어머님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엄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웃기도 많이 하고 네. 가슴 찡하기도 했는데. 네, 역시 그 어머니 그 딸이라 그러더니 엑스레이 어머니 엑스레이 딸. 참 너무 솔직해서 항상 손해 보는 사회.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솔직하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보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 참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꼭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엄 선생님 또 그럼요.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고요. 어머님 말씀, 엄 선생님 말씀 귀담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엄마 근데 전요 네.
또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누가 온다면 또 당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예 근처를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 나는 저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밝고 해맑게 살 거예요. 예. 그래도 그래도. 옳지.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맑은 분이 나타나실 것으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거네요. 깨끗하고 세상이 그렇게 흐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박원숙 씨 그리고 어머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